오늘은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를, 짜투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차우님이 그 게시판에 질문한 걸, 다리를 건너는 문제, 이거는 구조론의 이 기본 중의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알 것 같아. 가나다라를 모른다는 것과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제일 쉬운 건데. 이건 점선, 각, 입체, 밀도의 문제인데, 이게 하나의 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점인데, 사람이 다리를 건너려면 여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통나무를 이제 메고 가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통나무든 뭐든 이제 상관없고, 이게 사람이 아니라 물체라고 해도 상관없고, 물체가 두 개 있다고 치면,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려면, 이 사람을 붙잡아줘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붙잡아줘야 된다고. 이 사람은 앞에 이렇게 함정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지. 여기서 딱 여기까지서 더 이상 못 움직인다고. 여기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은 지금 물에 빠져 있으니까, 허공에 떠 있으니까 못 움직인다. 이 두 사람은 움직일 수 없어. 두 사람의 체중을 감당하려고 하면 세 개가 더 필요하다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디 가서 고사판에서 노가다 좀 해볼 사람 다 알아. 뭐 짐이 이렇게 운반하다가 그걸 만나면 이걸 건널 수는 있는데 건널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요 정도는 충분히 건널 수 있지, 그런데 건널 수가 없어. 그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노가다 좀 해볼 사람은 그냥 저절로 아는 거고, 굳이 이 구조론을 안 배워도 아는 거고, 이게 하나의 점이면 점 더하기 점은 선이라는 거지. 여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을 타고 넘어야 돼. 이렇게 입체로 생각해야 된다고. 이 사람을 붙잡고 있고, 이 사람은 이 위를 넘어가는 거지. 실제로 물을 건너려면 등에 업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업힌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업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제 각이 만들어지는 거지. 각이 만들어진다. 이 각을 유지하려면 이 세 사람이니까 여기 두 사람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점선, 각, 입체, 밀도로 계속 올라가는 건데, 이런 구조가 천층 저울하고 똑같다. 그럼 이런 것이 사실은 저울을 그리고 있는 거라고. 구조론을 이야기하면 이 저울 안에 아까 그 이야기한 5개의 포지션이 다 있다는 거지. 그럼 이 천층 저울은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런 막대기하고 구조가 완전히 같다는 거지. 그냥 막대기가 하나 있다. 이 막대기하고 이 천층 저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구조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또 천층 저울도 이제 이런 건 사실 잘 없고 굉장히 복잡해. 여기 또 눈금이 있는 게 있고, 이 위에 눈금이 있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건 좀 간단한 거고, 여기 조금 복잡한 건데, 또 여기 또 사실은 이렇게 고정장치가 있어. 하여튼 천층 저울도 이것도 간단한 거고 굉장히 복잡하다고. 사실은 복잡한 거 사실 필요 없고, 더 간단한 저울 대저울인데, 대저울은 이제 이쪽에 하나 이 접시가 달려 있고 이쪽에 추가 달려 있어. 대저울은 한 개의 긴 막대기라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저울이라는 거지. 딱 보니 저울이잖아. 이게 저울이야. 이거 보고 저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봐, 저울이잖아. 예를 들면 시계가 있다고. 시계가 있으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톱니바퀴들이 있는데, 이건 시계가 아니야. 시계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한 개 들어있어. 이게 시계라고. 시계 안에 제일 핵심 부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여기 이제 깔쭉이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 이렇게 됐나? 이게 이제 톱니가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데, 요거 앵커라고 하는데, 앵커 닷처럼 생긴 그 한 개가 바로 시계라는 거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복잡한 거고, 이게 시계야. 이게 시계잖아. 이게 시계라고. 자, 째깍 요걸 계속 째깍하게, 이게 시계라고. 요게 바로 시계인 거야.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 오면 다시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시계라니까. 이게 시계가 아니라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된 사람이야. 자, 시계 아니냐고. 이게 시계라는 거지. 요런 부품을, 이게 별게 아니고 요 손가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손목시계, 이제 사발님 손목시계 차고 있다고, 이 손목시계 있는데 이거하고 이 막대기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냐고. 똑같잖아. 예를 들면 해시계라고 하면 해시계가 이렇게 있다고. 근데 이건 없어도 돼. 눈금도 그러는데 이 눈금 없어도 된다고. 태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태양 없어도 태양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만 있으면 돼. 지금 12시면 태양이 저 정도 있을 거라고. 위도에 따라서 남극이나 북극, 또는 적도, 이런 위치에 따라서 태양이 빠지는 그런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태양이 없어도 지금 그런 이 막대기만 한 게 있으면 시간을 알 수가 있어.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빠지는 시간 두 개만 딱 보면 알면 되잖아. 하루에 2번 시간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시계가 전혀 없는 사람도 가만히 앉아서도 하루에 2번 시간을 딱 맞출 수가 있어. 특히 이제 그 필리핀점 적도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여기는 해가 서서히 지고, 특히 이제 북극 지방 해가 지고도 안 깜깜해져. 계속 환해. 밤새도록 환한데, 이 필리핀이나 적도 지역에 가면 환하게 밝다가 갑자기 깜깜해져 버려.
순간 해가 팍 사라져 버린 거지. 그것도 내가 필리핀에 잠시 갔다 오면 해가 굉장히 빨리 지더라고. 해가 주위에 있어. 그래서 한참 시간이 있구나. 근데 갑자기 깜깜한 거야. 갑자기 사방이 깜깜해져 버려. 해가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 하루에 2번밖에 안 맞지만 하루에 2번 정확하게 맞는 시계가 있다고. 누구나 다 시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시계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단지 이제 하루에 2번밖에 안 맞는다는 게 문제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도가 좀 떨어질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시계가 있는 거야. 다 있잖아. 다 이거 있잖아. 이걸 계속 이렇게 하면 돼. 시계 없으면 옛날 이제 소크라테스 재판할 때는 모래시계로 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더 나아. 이거 500번 하면 이제 교대. 이 시계가 더 정확하다고. 이렇게 하면 가면 또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막대가 바로 시계라는 거지. 아무리 복잡한 컴퓨터라도 막대 하나에 컴퓨터가 다 있다는 거지. 요 하나의 막대기 안에 이제 점성각, 입자, 밀도, 포지션이 다 있는데 이게 반드시 5개가 있어. 그럼 왜 이게 5개가 있냐면 시계가 복잡한 것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시계긴 시계인데 하루에 2번밖에 안 맞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 천칭 저울도 그냥 막대기만 있으면 그걸 저울로 쓸 수 있어요. 막대기만 있으면 저울로 쓸 수 있는데 굉장히 재주 좋은 사람은 이 돌멩이 하나라도 저울로 쓸 수가 있어. 이 하나에다가 끈을 이용해서 쪽에 하나 딱 매달고 쪽에 하나 매달아서 쪽에 하나 매달고 매달면 이게 요거 공 하나가 저울이 된다고.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도 저울이 된다는 거지. 단지 이제 컴퓨터는 일단 주판이라면 주판에는 이제 이 알이 여기 4개 끼어져 있고 여기 1개 끼어졌는데 이거는 좀 성능이 좋은 거고 원신 주판은 1개밖에 없어. 왜냐면 원신은 숫자 하나밖에 없어. 1위 외에는 숫자가 없어. 1개 그런다고. 이게 컴퓨터라는 거지. 우리는 이제 뭐 애플 컴퓨터 어떻고 무슨 이런 컴퓨터 어떻고 온갖 복잡한 컴퓨터였는데 이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고 가장 원시적인 컴퓨터는 이 돌멩이 1개다. 이 막대기로 땅을 파려고 한다. 이렇게 땅을 파려고 하면 이 쥐어야 된다고. 쥐일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아까 최근에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나왔는데 존재란 무엇인가? 이 공 안에 불상이 있는 거야. 왜 없잖아 봐.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그러나 상호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게 있다가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있다고 치고 이놈과 내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시적인 표현으로 내가 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뭐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하나의 꽃이 되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는 김추수 선생의 꽃이라는 시를 인용한 거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이 사건을 유발한다는 뜻이고 이 안에 뭐가 있다고 치고 이걸 조각가가 쪼아서 형태를 만들어서 관계를 맺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관계를 맺으려면 자기가 복잡한 만큼 상대방도 복잡해야 돼. 컴퓨터는 왜 그렇게 복잡한가? 인간이 복잡하니 그렇다고. 컴퓨터가 복잡한 게 아니고 인간이 복잡한 거야. 꽃게가 왜 이렇게 생겼냐면 사람 손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거라고. 개한테 이제 꽃게를 만들려면 개발처럼 만들겠지. 소한테 꽃게를 만들려면 소발처럼 만들 거고. 컴퓨터가 복잡한 것은 사람이 복잡하니까 그런 거고. 그 존재라는 개념도 그런 거지.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투사하는 거라고. 어떤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 대상을 관찰하는 관측자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뭐 내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잔뜩 써놨는데 그 어떤 분이 그 리퍼를 달아가지고 뭐 이 세상에 안다는 것은 없다. 다 아는 척 하는 것일 뿐이다. 근데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데카르트의 말은 굳이 그걸 후건 긍정의 오류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논리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후건 긍정의 오류에 해당한다. 관측자와 관측 대상 이 두 가지의 엮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데카르트의 표현이고 요즘 말로 하면 기능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기능하면 존재한다가 아니고 존재하면 기능한다인데 존재한다에는 이런 엮임이 들어가 있지만 기능한다에는 엮임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 존재하니까 기능하는 거지. 그렇지만 존재하지 않고도 기능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 내가 이제 게시판에 쓰기로는 빛과 그림자. 빛은 존재가 있는데 그림자는 존재가 없다. 최근에 그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서미서 요원. 그거는 기능하는데 존재하지 않아. 이런 얘기하면 꼭 반박하는 사람이 또 그 기능하는 것도 그 기능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 그 말도 맞는데 그 존재는 다른 존재라고. 그 이야기에 나오면 이중기준의 오류가 되는 거지. 그냥 아까 그렇게 말한 존재하고 지금 말한 존재가 또 달라. 존재라는 말의 뜻을 설정 바꿔버린 거지. 존재라는 것은 이 관측자와 관측 대상 둘이 동시에 있어야지 이 중에 한 개만 있으면 존재가 아닌 거지. 서미서 요원은 관측자와 관측 대상이라는 두 개가 동시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관측 대상만 있고 관측자가 없기 때문에 서미서 요원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런 걸 또 다르게 보면 금융시장의 파생상품으로도 볼 수 있는데 파생상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자칭 진보 경제학자 중에 막 입에 거품 물고 파생 상품은 사기라고 엄청나게 그 열을 올린 사람이 있거든. 파생 상품은 사기이기 때문에 다 없애야 된다는 거지. 자본주의가 바로 사기인 거야. 자본주의란 그 자체가 파생 상품이라고. 자본주의가 파생 상품인데 파생 상품을 사기라고 부정해버리면 그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지.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가 머리부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통째로 파생 상품이라는 거지. 서미서 요원이 분신술을 쓰듯이 홍길동이 분신술을 쓰듯이 자본주의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파생해서 희미한 존재, 반점 있는 가짜 존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제 돈이라는 자체가 이 사기라고. 자칭 진보주의자 중에 파생 상품은 사기다. 그러면 없애야 된다. 자본주의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라고. 희미한 존재에다가 어떤 메커니즘을 씌워버리면 그게 확실한 존재로 변해버린다는 거지. 그 뭐냐면 관측자와 관측 대상 둘을 대칭을 시켜버리면 존재가 아닌 희미한 것들이 존재로 변해버려요. 그 순간. 바둑도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한 사람이 바둑을 두고 한 사람이 또 바둑을 두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버리면 이 순간 무에서 유가 생겨난다는 거지.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 그 상호작용 그 자체가 하나의 존재다. 파생상품에다가 껍데기를 씌워서 존재로 만든 게 대표적인 게 증권시장이라든가 뭐 보험, 우리가 아는 금융이라는 게 전부 원래 다 파생상품이라. 원래 사기인데 사기꾼이 자기가 문책을 당하다가 빠져나갈 구멍을 계속 만들어낸 게 이 증권, 뭐 보험, 뭐 모든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기꾼이 사기치다가 점점 사기 기술이 고도화돼가지고 지속 가능한 사기를 개발한 거지. 어떤 집이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길이 없어. 집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고. 실제 아프리카 부족 마을에 가보면 길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냥 이렇게 공간이 있다고. 널널해.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막 다닌다고. 길은 원래는 없었는데 이 집에 의해서 파생된 거라. 파생 상품이야. 아프리카 가보면 길이라는 게 없어. 마을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울타리를 쳐가지고 사자가나 호랑이나 맹수가 들어오는 걸 막아놨다고. 이렇게 둥근 마을이 많은데 이거는 광장 비슷한 건데 광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이게 광장일까? 근데 조금 애매한데 어떤 아저씨가 야, 사자가 올지 모르니까 더 확실하게 막아라.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 그 순간 광장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지. 광장은 파생 상품이라고. 원래 광장이 없었어. 존재하지 않는 것에 어떤 메커니즘을 씌워버리면 어떤 틀을 부여하면 존재로 변한다. 이런 얘기고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반존재들, 파생된 존재들이 좀 희미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 갓난 아기가 태아가 뱃속에 있는데 유산 시키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부모가 이제 한국 사람이 지워버린다고 저는. 지운다는 말은 굉장히 편리한 표현이라고. 아기를 지워버리면 아기가 없는 거야. 존재인데 물어 변해버려. 낳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아기가 생겨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은 아기를 지운다는 표현을 안 써. 그럼 뭐냐. 살인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야. 태아살인 그런다고. 거기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아기가 없다가 생겼다가 다시 없었다가 막 마음대로 변하는 거지. 뱃속에서 3개월 된 아기는 존재냐, 존재하지 않는 거냐. 이건 그 부모의 태도에 달린.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면 그건 살인이고 한국 사람처럼 아기 지운다. 지워버린다. 지우개를 막 지워버려요. 굉장히 많은 그 반존재들이 있다는 거지. 희미한. 그 반존재에 어떤 이제 친권자가 딱 나타나면 그 존재로 변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이걸 지울까 말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내인데 주지 마 이래버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된 거지. 이제 재판까지 가야 되는데 아마 외국 같으면 친권자가 반대하면 그 아빠가 반대하면 아기를 낙태할 수 없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야. 아마 우리나라 법에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살인이 되는 거지. 내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표현이 그런 거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아기가 생겨난 거라. 이것과 마찬가지로 게시판에서 리플을 달아가지고 안 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아는 척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거기다 이름을 딱 지어버리는 순간 뭔가 생겨버리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노자가 도가도 비상도 이런 말을 쓴 것도 이름을 지은 거라고. 근데 이건 조금 헷갈리는 이름이야. 좀 더 멋진 이름을 지어버린 사람이 뉴턴이는데 뉴턴은 만류 인력이라는 이름을 딱 지어버리니까 단번에 이제 대가가 되어버린 거지. 그런 희미한 반존재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서 어떤 관측자와 관측 대상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순간 그것은 존재로 변한다. 반드시 그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존재가 아닌 거지. 가족이라는 것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딱 서로 만나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가족이라는 것이 없다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냥 너는 누구 난 난데 그냥 남남이었다고.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이 탄생해버렸다고. 무에서 유가 생긴 거지. 굉장히 많은 희미한 존재들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또 복잡하게 따져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존재냐 이런 것은 그 어떤 맥락, 문장의 맥락 안에 있어요. 존재가. 남산 위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 이름을 불러줘야 바위냐? 이름 안 불러도 바위는 바위 아니냐고 막 어떤 사람이 막 따지면 이 바위는 산의 일부지. 근데 바위에 빗방울이 딱 떨어지면 빗방울과 이 바위가 상호작용할 것이고 이 빗방울 입장에서는 이 바위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바위 옆을 개미가 지나가고 있는데 개미는 바위를 인식을 못해. 개미 입장에서는 이 바위가 없는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콜럼버스가 이 산타마리아호를 타고 쿠바 앞을 지나갔는데 쿠바 사람은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를 못 봤어. 보고도 못 본 거야. 작은 카누가 오면 잘 보여. 근데 큰 배가 오면 못 본다고. 왜 못 보냐? 그것이 바다 일부러 보이는 거예요. 이 바위는 산의 일부지. 산이 보이니까 바위가 안 보이는 거라고. 이 바위가 없다는 것은 어떤 상호작용의 이런 관측자와 관측 대상의 관계가 없다는 거, 사건이 없다는 거지. 이 산의 일부로 이건 존재하는 거라고. 근데 이걸 우리가 존재라고 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억지를 계속 서기 시작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도 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야. 이 몸은 물 90, 70% 물인데 내 태어나기 전도 이 물이 있었어.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자꾸 우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걸 분명히 있었어. 이 물 이거 있었다고. 있었는데 여기 이름이 없었던 거야. 이름이 없었을 때는 내가 아니고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리플 달아서 회의적으로 세상에는 다 알 수가 없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거 따지면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 따지지 말자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걸 굳이 따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수학자라. 수학자들은 그걸 따지기 위해서 수학을 발명했다는 거지. 최근에 변이제 이런 이상한 아저씨들 때문에 표현의 자유 이걸 가지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진보 진영하는 좌절감을 느껴서 갑자기 일베들이 막 표현의 자유하고 막 데모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토론 100분 토론을 했는데 우리 편 졌대. 걔들이 뭐 동영상을 발췌했는데 우리 편 쪽 패널이 나와서 4년 전에 이야기한 거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4년 전에는 표현의 자유 막 주장하다가 4년 후에는 그거 말도 안 되죠 하고 자기가 자기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4년 전에 말한 영상을 여기 딱 따서 붙이고 4년 후에 말한 영상을 여기 딱 붙여놓으니까 자기가 자기하고 논쟁하고 있어. 일배충이 하면 범죄고 우리가 하면 표현의 자유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요. 보수 세력들은 이제 자유를 싫어한다고. 원래부터 표현의 자유는 진보 진영이 주장하고 보수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게 처음이야. 그럼 왜 지금까지 보수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 안 했냐고. 왜냐하면 논쟁하면 자기가 져. 보수는 이 감옥으로 가게 되는 거야. 표현의 자유 하다가. 변희재가 이제 이번에 잘못 말해서 이정희 종북 주사파다 이런 말해서 1,500만 원 물어주게 생겼는데 진보 세력 중에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진보 진영 중에서도 그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냐. 이정희 주사파니까 주사파로 간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가 쥐박이라고 하는 건 표현의 자유고 광주 희생자를 홍어 택배라고 하면 그거는 구속이에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라고. 이게 선진국에서도 이미 다 결론이 난 문제라. 왜냐하면 광주 피해자는 지금 존재하고 살아있어. 그러니까 종군 위안부도 지금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일본의 하시모토가 종군 위안부를 부정한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이 범죄고 우리가 쥐박이 닭대가리 이거는 표현의 자유야.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결론이 난 문제고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홀딱 벗었다. 막 뛰어갔다. 이건 자유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 침실에서 그랬기 때문에. 근데 길거리에서 홀딱 벗고 뛰어갔다. 이거는 공연 음란죄예요. 근데 막 홀딱 벗고 뛰어가는데 어떤 카메라를 찍고 있으면 지금 영화 촬영 중이다. 이러면 또 이건 표현의 자유야. 이거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있다고. 근데 진보 쪽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표현의 자유고 여기는 외설이고 이거 다 알고 있어. 변희재는 몰라. 왜냐하면 변희재는 신방과 출신이 아니라. 변희재는 신문기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을 물어주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리안님이 잘 이야기하지만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앞에 서클버스 딱 서면 자동차가 딱 서야 되고 맞은편에서 서클버스에서도 서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규칙들이 있다고. 그 규칙을 잘 아는 사람은 싹 피해갈 수 있어. 법적으로 여기까지는 허용되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이고 좀 아는 사람 다 피해가요. 모르는 사람이 걸리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수 꼴통이라. 수구 꼴통들은 모르기 때문에 다 걸려. 그래서 이번에 수구 꼴통들이 지만은 판결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만은 안 걸려요. 지만은이 몇 개 무죄 판결 나는데 걔는 빠져나간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천안함 의혹 저거 이명박이 사기쳤다. 이건 안 걸려요. 이거는 언론 표현의 자유고 이명박이가 직접 일본어라고 썼다. 이건 걸려요. 그러니까 글자 한자 사이에 걸리고 안 걸리고가 결정된다는 거지. 결론은
매트릭스의 스미스 의원처럼 희미한 반존재들이 있고 존재와 반존재 사이는 엄격한 간격이 있다. 뭔가 칼로 확 찌르면 살인자, 내가 칼로 확 찌르면 정당방위. 분명히 있어요. 싸움할 때도 야 때려봐 하다가 상대가 때리면 때려야지. 상대가 때리기 전에 때리면 걸려. 그리고 때려도 상처가 안 나게 때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때리면 정당방위 무죄. 왜냐하면 난 상처가 안 나게 때리거든. 걔가 때리면 상처 날 때 들이댄다고. 상처 날 만한 입술 이런 데는 안 들이대. 상처 안 나니까 안 들이댄다고. 그러니까 분명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안다는 것은 없다. 아는 척 하는 거다.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는 그 기준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수학자들은 그 기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구조로는 조금 더 수학을 발달시켜서 그 수학 바깥에서 그 헤매던 많은 부분을 수학화시킨 것이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어디까지가 외설이고 어디까지가 외설이 아닌지 100% 결론을 낼 수가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결론이 나 있는데 우리나라 검찰이 몰라요. 그게 문제야. 우리나라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거는 안 걸리는 거야 하다가 이명박이 되니까 이명박이 그거 걸리잖아. 야 그것도 안 걸리냐? 그러니까 미네르바를 집어넣은 거야. 걔들이 법을 몰라서 집어넣었겠냐고. 이명박이 시키니까 집어넣은 거지. 그 똑똑하던 검찰이 갑자기 바보가 돼가지고 바보짓을 한 거지. 그러니까 미네르바는 절대로 그게 안 걸리게 되어 있는 사건이고, 그걸 걸린 거는 검찰이 한마디로 무식하거나 이명박이가 시켜서 한 거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아는 사람은 어디까지 걸리고 어디까지 안 걸리는지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지와 무지 사이에는 명백하게 간격이 있어요. 불가지론이라든가 알 수 없다, 회의주의,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희미한 상태를 좋아하는 거예요. 월가의 파생 상품들도 좀 전문가가 달라붙어서 그 희미한 존재를, 확실한 존재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걸 법률 미비의 문제라고. 전문가가 달려들어서 조금 더 금융 시스템을 바로잡으면 충분히 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전 세계 천재들이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결론을 못 내놓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존재와 비존재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다. 여기까지.